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갑자기 돌발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고 김정은 앞에서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좀 다독여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돈이 든다. 그러니까 이건 취소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켈리 비서실장,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이의 없죠 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회담 끝난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폭탄선언을 합니다. 우리 정부와도 협의가 되지 않고 매티스 국방장관과도 협의가 되지 않은 그 이후 지금 2년 한 3개월이 흘렀는데 한미 군사훈련이 실질적으로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특히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작전을 펴야 되는데 크나큰 위험을 초래하며 이것은 결국 한국군과 미군의 인명손실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전쟁 중에는 싸우지만은 평시에는 훈련하는 조직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공부하지 않고 대학 입시 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과연 한미 군사훈련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느냐? 아마 문재인 정권은 반대할 겁니다. 우리 국군은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을 또 만나면은 완전히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전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미군은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한국에 훈련받지 않는 군이 있다면은 미군은 투입 안 할지 모릅니다. 그거 이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도 한국군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훈련 중단이니까 뭐 훈련 안 하면 노는 군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군대가 전쟁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노는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를 관료형 군대라고 합니다. 관료형 군대는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훈련하면 사고가 오히려 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는, 특히 장교 계급장 단분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과 관계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월남전 때 주월 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C. 웨스트모랜드 장군입니다. 이분은 그 뒤에 육군 참모총장 한 100살 넘게 산 분입니다. 6.25 때도 참전한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낸 회고록이 있습니다. A Soldier Reports라는 한 군인의 보고서란 회고록인데, 이 회고록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에서는 전장에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정치인과 언론의 반전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졌다. 아주 통탄하고 있습니다. 1968년의 구정공세는 사실은 월맹과 베트콩이 실패한 전략이었습니다. 구정공세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거의 선멸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숨어있던 적이 튀어나왔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막 두들겼는데, 그러나 어디서 실패를 했느냐? 전장에서는 이겼는데 언론이, 특히 텔레비전 매체가 베트콩의 구정공세를 아주 실감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고 저래가지고는 우리 자식들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길 수도 없겠다. 반전으로 돌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본국의 여론전에서 져버린 겁니다. 언론의 반전
그리고 당시 정치인의 특히 국회의 반전 분위기. 이렇게 되니까 존슨 대통령이 재출마를 포기를 하고 구정공세 직후에 월맹 측의 휴전 협상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 뒤 결국 자유월남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 회고록을 읽다가 이런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1958년에 미국에서 최고로 정예사단이 제101 공수사단입니다. 제101 공수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공수사단은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 본부가 있었는데 부임한 직후 이제 낙하 훈련을 했습니다. 낙하 지점에 나간 장교가 풍향과 풍속을 잰 다음에 녹색 연기를 뿜어 올렸어요. 그러면 낙하 훈련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이 지휘하는 제502 연대 장병들이 낙하산을 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웨스트모렐랜드가 착지 땅에 닿아 보니까 강풍이 불어가지고 낙하산을 막 휘감아 몰고 가는 거예요. 수백 메타를 끌려가다가 겨우 부하들이 와서 그 낙하산을 쓰러뜨리고 낙하산에 구멍을 내가지고 겨우 다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병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냐 하면 7명이 강풍에 걸려가지고 사망했어요. 훈련 중에 7명이 죽었습니다. 대사고죠. 그런데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은 기상 조건을 이유로 해가지고 훈련을 중단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다음날 또 훈련을 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바람 분다고 전쟁 안 하느냐. 훈련은 전투다. 그러나 사단장인 내가 먼저 뛰어내린다. 다른 부대원들은 대기를 하라. 공중에서 대기를 하도록 하고 자기 혼자 뛰어내립니다. 웨스트모렐랜드 소장이 뛰어내려 보니까 역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겨우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은 훈련 중지, 이렇게 해서 중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7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 웨스트모렐랜드는 책임을 졌느냐?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조사는 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낙하산이 땅에 닿았을 때 빨리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한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언론이 난리를 치고 정치권이 거기에 가세하고 해가지고 아마 사단장은 해임되고 합참의장도 물러나고 국방장관도 아마 위험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왜 강군을 유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군인 정신이죠. 그리고 그 군인 정신을 보호하는 언론과 정치입니다. 미국에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군대 내의 사고나 이런 거는 보도는 합니다. 그러나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보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립니다. 미국에서 어떤 인스티튜션, 제도나 기구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면은 백악관, 대통령, 국회의원, 의회, 언론 이런 것은 매우 낮아요. 뭐 10%, 20% 되는데 군대에 대한 신뢰도가 70% 내지 80%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것은 웨스트모렐랜드 같은 이런 장군이 보여주었듯이 무엇보다도 군인들, 특히 장교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거죠. 요새 우리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이 보여준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 군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한쪽은 국군의 권위를 그냥 정치권에게 팔아버립니다. 국군의 영혼을 파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한 업적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 최고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제 남겨놓은 것은 자유통일, 그 다음 인류국가를 뒷받침하는 무력이죠.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 지금 새로 온 국방장관은 앞 전임자 두 사람의 길을 그냥 걸어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국군의 적, 대한민국의 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큰 위기는 주적 개념이 사라진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있느냐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재인 정권에 굴종하는 국군, 특히 그 지휘부는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7명이 죽어도 훈련 중단 없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리게 한다. 감사합니다.